안녕하세요, 황선부입니다. 연기를 오랫동안 배웠지만 연기가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자주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연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호흡이 높거나 아니면 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연기를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긴장을 해서 호흡이 가슴에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가슴에 뭉치게 되면 숨 쉬는 건 당연히 힘들고요. 발성을 할 때도 목이나 가슴으로 쥐어짜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되고 억눌린 답답한 소리를 만들게 돼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호흡이 높다는 걸 단순히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답답해지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막 뛰거나 푸시업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호흡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호흡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호흡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연기를 할 때 호흡이 높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호흡이 높다는 건 그 연기가 전부 다 가짜란 의미예요. 호흡은 대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의 말로 진정성 있게 연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호흡이 뜰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명령을 할 때예요. 하지 마, 그만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호흡이 절대 뜨지 않아요. 그 이유는 대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할 때 하지 마, 안 돼,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호흡이 뜨는 경우는 대부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할 때 호흡이 뜬다는 건 대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로 연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연기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호흡이 떠 있는 연기는 전부 다 가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기를 할 때 호흡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앞에서 대사에 확신이 없으면 호흡은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대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호흡은 저절로 떨어지겠죠. 이처럼 호흡은 대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연기를 오랫동안 배웠지만 연기가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호흡이 떠 있거나 아니면 호흡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연기를 할 때 호흡이 떨어지는 것만 경험을 하게 돼도 연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돼요. 자, 이렇게 호흡이 떨어진다는 건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호흡이 높다는 게 연기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나마 연기를 할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은 늘 연기를 할 때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에 호흡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이 만성화되어서 그게 문제인지조차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발성이 잘 안 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대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높고 몸이 불편해져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연기를 할 때 몸이 불편하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법을 몸에서 찾는 거예요. 심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신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이용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밥을 굶거나 잠을 안 자면서까지 몸에 힘을 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호흡을 만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편해질 수도 있고 또 호흡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는 좋은 훈련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몸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연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연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거나 신체 훈련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뛰고 구르고 하면서 몸을 혹사시켜서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호흡이 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저희 교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호흡센터로 떨어뜨려, 호흡센터로 떨어뜨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는 우리 신체의 중심이 되는 아랫배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단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호흡을 아랫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호흡을 떨어뜨리라고 한다고 해서 호흡이 쉽게 떨어지나요? 호흡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호흡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호흡이 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센터 잡아, 센터 잡아. 이렇게 머리에 손을 가르치시면서 센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센터는 대사의 목적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더 집중해서 대사의 목적을 꼭 쥐고 연기를 하라는 뜻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대사의 목적을 잡으면 호흡이 아랫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호흡은 센터를 잡아야 센터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의 중심인 대사의 목적과 신체의 중심인 단전이 둘 다 센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사의 목적을 잡아야지만 단전까지 호흡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호흡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연기를 하게 되면 호흡은 뜨고 진정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할 때 호흡을 떨어뜨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가 진정성을 획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호흡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기의 진정성을 획득하고 싶다면 대사의 목적을 꽉 잡아서 대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연기를 할 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몸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센터를 잡아야지만 호흡이 센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